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성아TV의 주성아입니다. 오늘은 북한 기쁨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북한 관련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제 유튜브 밑에 이래저래 북한 유튜브들이 뜹니다. 그런데 보면 아주 자극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이 먹히는구나 해가지고 몇 번 봤는데 제가 보니까 가관입니다. 완전히 거짓말투성이에요. 그냥 이렇게 자극적인 사진들 걸어놓고 내용은 요만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썰을 풀고 있는데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거는 기쁨조라는 이 단어가 조회수가 높아서가 아니고 한국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가짜 북한 뉴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럼 그럴 자격이 있냐? 너는 아느냐? 예, 제가 좀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신동아죠. 신동아. 2009년 12월에 제가 주성아 기자의 북한자매, 우리가 슬픈 노래 부르면 그런 눈물 흘렸다. 여기 있습니다. 김정일의 여인이 밝힌 김정일의 사생활, 이런 글을 제가 10년 전에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글을 왜 썼냐? 제가 한국에서 기쁨조를 인터뷰한 유일한 기자입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적도 없고, 또 이 여인이 다시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여인의 정체는 뭐냐? 진짜 맞습니다. 제가 기자 아닙니까? 엄청나게 검증을 해서 사실이, 그녀의 진술이 맞다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썼고요. 그래서 제 리드가 어떻게 썼냐? 탈북자 중에 자신을 김정일이 기쁨조 출신으로 밝힌 여성들이 간혹 있죠. 지금도 나 기쁨조 출신에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것은 대다수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일의 기쁨조, 먼저 뽑는 과정부터 보면 다 이렇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요즘에 돌아다니는 유튜브를 보게 되면 김정일은 키가 큰 여성들을 선호해가지고 170을 뽑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157, 164 정도 사이에서 뽑아요. 키 큰 여자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뽑은 여성들이 5cm 이상 굽이 높은 구두를 못 신게 합니다. 자기보다 더 키가 큰 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근데 김정일은 일단 10cm짜리를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굽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5cm 신고 다니면 그 김정일의 키가 164로 추정되는데, 그러면 얼추 김정일이가 더 큰 거죠. 그런데 키부터 잘못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에는 기쁨조라는 말이 없습니다. 기쁨조라는 것은 한국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기쁨조 하게 되면 그 뭔 소리냐 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쁨조라는 말은 없고 그냥 철저히 뭐라고 이름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뽑는 과정 보게 되면 92년도에 한번 뽑았고요. 그리고 그때 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다시 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혀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16살, 17살 정도의 여성들을 뽑았는데, 그 여인들의 나이를 한번 감안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쁨조 출신이었다고 하면 40살은 넘어야 진짜라는 얘기죠. 근데 젊은 여성들이 나와서 나 북한에서 김정일의 기쁨조,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4년도에 뽑은 마지막 2명, 그러니까 그때 94년도, 95년도, 96년경에 김정일 옆에 지키고 있던 여성들이 단 4명 있었습니다. 92년도에 뽑은 2명, 94년에 뽑은 2명. 그래서 그들의 이름들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름까지 아는 것은 미호, 그리고 미소, 이게 92년도에 뽑힌 2명입니다. 그리고 94년에 뽑힌 사람은 미향, 미애, 이렇게 2명입니다. 왜 미자가 다 들었냐? 미호, 미소, 미향, 미애.
김정일이가 본명 다 있는데 김정일이가 꼭 자기가 뽑은 여성들한테는 밑자를 붙여요. 이상하게. 그래서 중앙당에서 특별 신분증을 주는데 다 거기는 김정일의 발행한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잘 알게 됐냐? 바로 그 4명 중에 한 명인 미향이가 탈북을 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여성이 뻥이냐? 아닙니다. 철저하게 검증해가지고 수많은 자세한 얘기, 거의 책 하나 분량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지어낼 수 없는 자세한 디테일까지 제가 어떤 걸 물어봐도 거침없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니까 뭐 이 TV에 나와서 기쁨조 한다는 사람 보면 제가 이게 인터뷰하면서 썼던 얘기를 많이 차용해 쓰는데 뭐 그럴 수는 있지만은 제발 기쁨조였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조 선발 선발 과정을 보면 일단 학교를 쫙 하면서 돌면서 모든 학교에서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공부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착 보고 1차로 벽에 갖다 뒤에 세워서 뽑고 다시 교장실에 탁 부르면 그 학교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또 뽑고 구역에서 뽑고 도에서 뽑고 평양까지 올라가게 되면 한 50명 정도를 최종적으로 뽑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다 썼기 때문에 그거는 또 우리 TV에서도 막 아는 채 50명 뽑는다 하고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밝히지 않았던 더 그런 얘기도 있죠. 뭐냐면 그 50명 중에 또 10명을 따로 뽑아서 합숙훈련을 시킵니다. 반년 동안. 그리고 최종 2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왜 94년도까지만 뽑았냐? 그것도 제가 여기다 안 썼으니까 모르지만은 저는 압니다. 그 김정일이가 92년도부터 그게 좀 안 됐어요. 알겠죠? 그거 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예쁜 여성들을 갖다 놔봤자 이건 뭐 그림의 떡인 거죠. 그 다음부터 더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4년으로 끝났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합숙에 들어간 10명 중에 김정일이가 2명 내지 3명씩 조를 짜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그 중에서 2명을 골라내죠. 이 2명이 골라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2명은 92년도에 있는 각자의 언니들하고 합숙 훈련을 하면서 2년 동안 각종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절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사교육까지 다 배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뭐 무슨 성교육 받고 뭐 물론 약간 받긴 합니다. 아주 기초적으로 그런 거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받고 그리고 학교라는 것을 다니는데 말이 명색이 학교라고 있습니다. 4명이 있는 곳이. 근데 그 학교 이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거 몰라도 그 학교 이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군간 학교라고 하면 다 그쪽에 나왔다고 또 뻥을 치기 때문에 제가 그 학교 이름을 대면 제가 진짜라고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라는 것은 말하자면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같은 층을 가도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하면서 자기 구조를 잘 알 수 없도록 만든 아주 미로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머물고 있고 그리고 김정일이가 낚시를 간다든지 사격을 간다든지 그리고 심지어 저녁에 술 한잔 같이 먹고 노래방 가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것이 조선시대 때를 보면 후궁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북한 민혈에서 화제가 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2002년도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때 나와서 화제가 됐던 여인인데 이 여인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화제가 됐던 인물이 조명혜죠. 2000년 초반을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조명혜. 그래서 이효리하고 광고도 찍었던 그런 조명혜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인물은 또 한 7, 8년 전에 화제가 됐던 캄보디아 북한 식당에 나와서 예쁘다게 해서 북한판 김태희 이래가지고 네티즌들한테 화제가 됐던 인물들입니다. 이 여성들의 미모를 보게 되면 뭐 당연히 다 예쁘죠. 그런데 북한에서 예쁘다 해가지고 뽑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에서부터 벌써 군까지는 안 하는데 도에서부터 천여성 검사를 해가지고 천여가 맞다 이러면 또 대기시켜요. 몇 달 동안. 그리고 중앙에 올라가서 다시 검사합니다. 근데 그동안 또 사고 친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 애들은 또 탈락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뽑는데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너무 자세하게 잘 알고 있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미인들이 있는데 얘들은 결론적으로 다 뽑히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품조 뽑히려면 허물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인공 뭐 수술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TV 나올 때 보면 기품조입니다 하는데 보니까 아니 무슨 수술한 사람이 어떻게 기품조입니까? 기품조 제가 실물 봤지만은 요거는 정말 어디 한 군데도 칼 안 대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돼야 내가 기품조라 하지 전혀 이 사진은 나서 실물이 기품조 같지 않은데 이 정도 돼도 안 되는데 자기가 기품조라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사진 또 보시게 되면 이설주가 부산에 내려왔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설주를 보게 되면 이때만 해도 뭐 그래 눈길은 끌었지만은 예쁜 얼굴은 맞습니다만은 그렇게 통통해가지고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북한에 퍼스트 레드 됐을 때는 상당히 세련돼 있어가지고 많이 가꿨다. 이 여자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여자는 뭐냐? 몇 년 전 영화에서 요즘 또 인기를 끄는 말하는 영화배우 이 정도 미모가 북한에서는 영화배우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사진이고요. 자, 그러면 기품조 아니죠. 사실 기품조라 하지만 기품조란 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일단 딱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군관학교입니다. 말이 근데 무슨 기품조 양성하는 게 아니라 군관학교인데 어떤 옷을 주냐 입학하게 되면 2년 학제인데요. 이렇게 예술단복을 졸업할 때 줍니다. 이게 인민군 협조단복입니다. 그리고 중위 소위부터 시작해서 학생 때 소위 올라가서 중위 줍니다. 중위 주면 보통 이것이 북한 여군들의 표본이 되는 이 군관복입니다. 장교복. 이런 장교복을 보통 입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표준복이고 이것이 바로 베이징에 가서 북한에서 공연할 때 입었던 옷, 예술단 옷인데 이런 겨울에는 이런 옷을 입고요. 여름에는 이렇게 하복이라고 이런 식으로 또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다 예술단원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뽑혔을 때 17살 때 가가지고 16, 17에 가서 2년 동안 학교 다니고 학교 다닐 동안에는 김정일이가 노래방도 가서 술도 먹고 하지만은 사냥도 가고 근데 밤에 잠자리까지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김정일이가 왕성했으면 불렀을 것 같은데 꼭 그럴 필요는 없었던지 부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 졸업할 때 미성년자라고 그리고 계속 선물도 주고 이러면서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근무하냐? 26살에 법적으로는 제대합니다. 제대하는데 이때쯤 되면 대위나 소령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후궁 개념 비슷합니다. 지금 뭐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게 아니고 그리고 무슨 만족조, 마사지조 뭐 이런 거는 80년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90년대까지 그런 건 없었고요. 그래서 26세에 제대되게 되면 그런데 시집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성문을 입은 몸이기 때문에 시집을 못 갑니다. 자, 그리고 최종으로 50명이 올라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50명은 어디 가냐? 그 다음 전국에 특각에 흩어져 있거나 90년대 같은 경우는 그때 올라왔던 애들은 보통 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북한 식당 이런 데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북한 식당 말고요. 2000년 초반에는 몇 개 안 나왔을 텐데 그때 여성들이 정말 미모 여성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옥가에서 최종으로 탈락한 여성들이 많이 나가 있다.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평양시 여성 이 말하자면 신호를 이렇게 하는 안전원이라고 했죠. 여성 교통안전원이라고 하는데 교통 보안원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최종으로 뽑았다가 떨어진 사람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그랬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자, 그러면 한국 연예인 중에서 김정일의 스타일이라고 생각되는 여성을 골라봐라 하고 한번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10년 전이니까 많이 그 활동하는 연예인이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뭐 김태인이 뭐 한예순이 이런 연예인들이 막 왕성하게 활동할 때인데 그 여성이 이랬죠. 한국의 연예인 중에서 김정일이가 뽑으면 누가 뽑았을 것 같으냐 했더니 지목한 연예인이 바로 이 여성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누굽니까? 아시겠습니까? 저도 의외로 깜짝 튀어나와서 놀랐는데 바로 한지민 양을 지목했습니다. 말하자면 2009년 그 당시에 한국 연예계에서 김정일이가
지목했다 하면 누구 지목하겠냐? 한지민. 한지민 양에겐 좀 미안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여성이 지목한 거니까 저를 탓하실 건 아니고요. 그만큼 독보적인 미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TV 출연했을 때 왜 저를 보고 자막이 나서 재밌습니다. 왜 저를?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여성이 한지민 씨가 뽑혔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94년도에 마지막으로 기쁨조가 모집이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전혀 안 뽑았다. 죽을 때까지. 2011년 죽을 때까지. 요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2012년부터 김정일 사망 이후부터 다시금 북한 중앙당의 억가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해가지고 예쁜 여성들을 다시 쫙 뽑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김정은의 주변에 미녀가 공급되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김정은은 그러면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거는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김정은의 기쁨조 이건 다 뻥입니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증언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뻥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은 아버지하고는 달리 가정을 좀 많이 아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설주 데리고 다니면서 애도 셋이나 낳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가정적인 남자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이라든지 유치원에 가게 되면 애들을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위선이 아니라 실제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보수분들이 아니 고모부를 처형하는 잔혹한 놈이 애들을 뭘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히틀러도 애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여기서 추정하거나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릴 게 많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얘기한 것을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기쁨조하고 진짜로 인터뷰해 본 기자는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인터넷에서 김정일의 기쁨조라고 해가지고 각종 자극적인 그림을 동원해가지고 막 나오는 유튜브 영상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기쁨조 이것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뭐 혀를 차거나 뭐 이런 막장극가가 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주성아TV를 열심히 보시고 이 TV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만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